현황을 전부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 대책들을 마련하고 점검하고 해왔습니다. 다만 가나무역 등과 같은 일부 업체들은 정부와 협의 없이 직접 현지에서 미군 당국하고 개별 계약을 맺어가지고 진출한 그런 소규모 영세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현지 공간에서 파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이것은 업체들이 협조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에는 여지 제대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현실도 이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총리께서 답변하신 그 질문에 관련해서는 외교부 장관께 다음에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제가 보기에 이 가나 무역이라는 이 업체는 분납업체였고 또 이라크에 가 있는 우리나라의 그 소규모 사업체들이 전쟁 중에도 거기에 가는 것은 거기에서 작은 그 리스크 안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여기 앞으로 이 전쟁 복구라든가 평화 유지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신뢰를 찾으려고 하는 경제적 이익에 어떤 큰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간 업체들입니다. 사실 영세업체들. 그래서 대기업 집단은 정부에서 파악도 잘 되고 이런 안전대책을 잘 전달을 하고 그쪽에서 따를 수 있겠지만은 이런 작은 소규모 업체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교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관리해야 되는 대책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대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나름으로는 교민 대책을 세웠고 또 현지 대사관에서 가능한 현지를 떠나도록 수차에 걸쳐 종용을 하고 그랬었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 본국에서 진출한 기업이 아니고 현지 기업이기 때문에 현지 대사관이 관리하는 데는 현실적 그리고 법률적인 애로와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정부의 책임이 무엇이라고 지금 이렇게 젊은이가 아까운 생명을 잃은 데 대한 정부의 책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이것이 이제 사태가 다 끝난 다음에 또 이제 이것이 상당히 오래전에 이제 피납이 현실적으로 일어났고 그러나 정부로서는 그것을 단지 24시간 전에 그 현실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적인 제약과 시간적 제약 하에서는 나름으로 강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여의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알자지라 방송이 이 피납 사실을 알려온 그 시점부터 지금 시간이 없었다, 24시간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피납 후에 거기에 미 군부대에서 가나 군부대와 그 가나무역의 사장 간에는 연락이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고, 그 후에 미군 사령부에도 알려졌고, 그 다음에 미군 정부라든가 한국 정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알려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5월 31일에 죽은 사람이, 피납된 사람이, 죄송합니다. 6월 21일이었던가요? 그날, 21일. 예, 그날까지 한국 정부에 그 소식이 공식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이것은 정말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국민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거기 미군 현지 부대와 또 거기에 업체의 사장 간에 연락이 있었고 사장이 거기에 공간을 방문을 4차례나 했고 또 이메일을 업체에다 보냈고 뭐 이런 정황들로 살펴볼 적에 한국 정부가 21일에야 알았다.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계속해서 21일에 알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 그 손봉숙 의원께서 질문하셨을 때 잠깐 그 외교부 장관님 그 내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예.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예. AP통신이 이제 외교부에 보낸 그 답변에 의하면 6월 초에 바그다드에 있는 AP통신 사무소에 비디오가 전달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김선일 씨의 피납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 비디오에 보면은 김선일이라고 발음으로 들리는 그러한 사람이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피납이 된 상태였는지 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억류되어 있는지 그러한 사실이 불분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그 인디케이션이 영어로 다 없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어떤 설명이나 그런 것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6월 3일 날 서울에 있는 AP 지국에서 외교통상부의 어떤 직원인지 직원한테 김선일이라는 이런 사람이 혹시 중동에서 실종이 돼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이제 물어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은 그런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또 AP 통신사에서는 어떤 이걸 갖다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가 비디오를 가지고 있다 이런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우리한테 오늘 오후 3시 한 30분쯤 이메일로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조금 전에 언론에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 외교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어떤 우리 국민의 그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는 상당히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 비디오가 입수된 지역이 바그다드라는 그 특수한 지역이었고 여러 가지 그 납치 상황에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비디오를 가졌었더라면은 그 단순히 그 외교통상부에 누군지 모르지만 이러한 일을 알고 있느냐고만 하고서 전화를 끊었다면 그것이 이걸 갖다 모든 일을 갖다 정확하게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갖다 확인했다 이런 절차를 취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러한 문제가 워낙 그 중요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AP 통신이 외교부에 과연 어떤 직원이 이런 걸 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외교부의 어떤 그 직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만약 그러한 그 외교부의 직원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상부에 보고를 안 했다면 이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엄중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AP 통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누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물었는지 그걸 갖다 다시 한번 좀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 원래 10분 제한 시간이 넘으면 나쁘거든요. 예.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외교부가 아는 바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는 이 시점이 6월 3일이었다면 이거는 정말 이 김선희이 살아있던 그러니까 3일밖에 안 되는 그 시점이었고 그때 만약에 외교부가 공간을 알아보라고 다그닥게 알려가지고 조사를 했다라면 살릴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국회 청문회를 열든지 특위 구성해가지고 이 진상을 확실하게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안영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입니다. 방금도 이 AP 통신에 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먼저 그 AP 통신에 그 비디오로 전달되었던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읽어보면서 이 현안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AP통신에 전달됐던 비디오 내용에서 김선일 씨 피살 전 마지막 인터뷰 육성 전문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기를 이름은 김선일입니다. 생년월일은 1970년 9월 13일입니다. 국적은 한국에서 왔습니다. 직업은 한국에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언제 이라크에 왔나요?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나는 이라크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나는 결혼한 형제와 누이 3명이 있습니다. 나는 미혼입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이라크전을 봤습니다. 이라크전은 석유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일 전 팔루자 근처에 있는 미군 캠프를 방문했습니다. 미군들은 때때로 총을 겨누며 왜 왔나? 직업은 뭐냐? 등을 질문했습니다. 온몸을 뒤지기도 하고 나를 의심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싫습니다. 캠프에 물품을 대기는 하지만 나는 미국 사람들과 군인들 부시를 싫어합니다. 지금 현실은 불공정합니다. 미군들은 팔루자 등에서 이라크 사람들을 죽입니다. 나는 이라크 사람들이 좋습니다. 이라크 사람들은 친절합니다. 바그다드에서는 저에게 구걸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게 비디오 공개된 내용의 전문입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김선일 씨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 비디오를 촬영했는지가 완전히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김선일 씨가 이라크에 입국한 해는 지난해 6월입니다. 또 이 인터뷰에는 이라크에 온 지 6개월 정도 됐다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의 촬영 시점은 지난 2003년 12월쯤으로 또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状況가 안 맞는 이러한 점도 발견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포적인 상황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김선일 씨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을 테러리스트라고 표현할 정도로 간절하게 얘기했지만 이 테러 집단은 김선일 씨를 살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평화재건부대가 가지는 성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외교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여기 오늘 AP통신에 나온 그 김성일 씨 전문에 보면 6개월 정도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예. 김성일 씨가 이라크 입국 시점이 지난해 2003년 6월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됩니까? 지금 그 비디오에는 언제 찍었다는 그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 기록에 의하면
김선일 씨는 2003년 6월 10일 그 UAE,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로 간다고 이렇게 출국 신고서에 해놓고 출국을 했습니다. 지금 정확한 그 이락 그 입국 일자는 지금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지금 현재 이락은 일종의 그 전쟁이 시작되면서 국경 통제가 없기 때문에 비자도 필요 없고 아무나 그 들락날락거릴 수 있는 출입국이 비교적 자유로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관에 지금 정확하게 이분이 언제 신고를 했는지 이런 거는 좀 더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AP통신에서도 자기들이 그 주장하듯이 그 비디오로 봤을 때 자기들은 그 사람이 자기 의사에 반해서 억류되어 있는지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외무부에서 이 6월 3일 날 그 AP통신으로부터 김선일 씨의 실종 여부에 대한 이 확인 여부를 통보받은 사실은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교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그 내용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6월 3일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때 국내에서 이거 17대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이라크에 대한 추가 파병 반대 논쟁이 뜨겁게 시작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 파병에 반대하는 분들의 주 의견이 추가 파병을 하면 한국도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방점으로 항상 들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외교부에서는 이 AP통신에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든 아니면 스스로라도 이라크 내에 있는 현지 교민의 보호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그 김천호 가나무역 사장이 대사관을 방문해서 대사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대사가 신변 안전 유에 대해서 상당히 독려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김선일 씨 상황에 대해서 일체 그 대사관의 그 언급을 한 바 없었고 예, 그때 중복되는 예. 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아까 나와. 그리고 또 다른 게 있는데 가나무역, 이 가나 트레이딩이라고 그러죠. 예. 여기 있는데 여기 직원이 19명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19명 모두 다 기독교 신자입니까? 저는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아마 기독교 신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나 트레이딩의 이 가나라는 말이 한글 가나다라의 가나가 아니고 가나 안에서 나오는 가나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어디서 들었습니까? 그냥 시중에서 일부 얘기하는 사람들이 시중이라면 어디 뭐 시장에서 있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어디? 그러나 제가 정확히 그건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일설에는 이 가나무역이 이 기독교 신자들로 구성된 회사인 만큼 이라크 현지에서 이 군납업과 더불어 이 종교적 선교 활동도 했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파악한 바가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내용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아랍권하고 이 기독교권하고는 실제로 문명의 충돌이라고 할 만큼 서로 아주 사이가 안 좋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김선일 씨가 이 피살된 건이 이 성교적 사유라도 혹시라도 포함되어 있는지 그런 여부도 좀 자세히 밝히는 것이 외교부의 그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어서 이 국방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김선일 씨 피살 건이 알자르카위가 배후로 되어 있다는 것이 기본 추측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자르카위가 어떠한 단체인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알자르카위는 사람의 그 이름을 따가지고 지금 붙인 이름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이슬람 극단주의자로서 알카에다와도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걸로 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나타났던 그 일신교와 성전이라는 존재는 이번에 처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조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 지식을 갖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신교와 성전이라는 조직의 배후에 알자리카위가 있다고 전부 주장을 하고 있는 선상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알자리카위가 어떠한 잔인한 단체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2004년 한 해 동안 11차례의 테러 공격을 한 집단입니다. 우선 올 2004년 1월 28일 날 바그다드 샤이란 호텔 앞에 차량 폭탄 테러를 해서 4명이 사망을 했고 2월 18일 힐라 폴란드군 기지 외곽 차량 폭탄 테러해서 10명이 사망했습니다. 3월 17일 바그다드 외곽 차량 폭탄 테러로 7명이 사망을 했고 4월 24일 걸프 해역 원유 시설에 대한 자살 폭탄 선방 공격으로 미군 3명이 사망했습니다. 5월 6일 바그다드 그린존에서 차량 폭탄 테러 이라크인 5명과 미군 1명이 사망했습니다. 5월 11일 미국인 닉 버거가 납치 살해됐고 5월 18일 에제딘 살림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 의장이 암살당했고 5월 22일 압둘 자바프 윤세프 이라크 내무차관이 암살당했습니다. 6월 6일 바그다드 북부 미국 공군기지 연쇄 차량 폭탄 테러로 9명이 사망했고 6월 14일 바그다드서 차량 폭탄 테러로 제너럴 일렉트릭 직원을 포함해서 1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 한국인 김선일 씨가 납치 살해됐습니다. 자, 이러한 그 집단인데 이제 추가 파병이 곧 이루어집니다. 자이툰 부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자이툰 부대를 제대로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전투력은 현재 보강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 문제는 조금 전에 그 황진아 의원님 질의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군대는 기본적으로 어디 가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더라도 자기 자체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은 갖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여러 가지의 현지의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 편성과 장비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보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그거는 간략하게 말씀하실 텐데 예. 쿠웨이트에서 아르빌까지 이동을 하는데 자이툰 부대 이동하는데 1150km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1115km. 15km. 예. 그러면 이 이동 과정에서 우리 자이툰 부대의 경호를 미군 부대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됩니까? 물론 거기에는 우리 자체의 경호 요원들도 편성이 됩니다만은 우리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처음 거기 가는 부대들이기 때문에 미군들의 지상 및 공중 엄호를 함께 받으면서 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미국 측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다국적군 사령부하고 다국적 군단에는 지금 한국군이 11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8명은 참모요원으로 같이 편성해서 합동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제 질문은 그게 아니라 미국 예. 측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겁니다. 어떤 분야에서 정보인지 지금 제가 그걸 구체적인 사안을 모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아랍에서의 테러 문제에 대한 예. 신뢰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납치 사건이 나자마자 바로 그 다국적군 사령부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함께 지금까지 그 작전을 해오고 협조한 결과가 뭐가 있습니까? 예? 협조한 결과가 어떤 게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다국적 군단과 그 다음에 현지에 있는 그 해병 사령부가 있습니다. 해병 사령부의 참모들하고 같이 협조를 하면서 그 소재 파악하고 또 그것과 접촉할 수 있는 어떤 그 종교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는 이제 물색하는 이런 행동들을 같이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거는 전적으로 미국의 정보에 의존하는 현상이죠. 전적으로 의존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 지역이 미군의 작전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일단 상당 부분 의존한다는 말씀이죠. 상당 부분은 미국의 정보에 의존한다는 말씀이죠. 예. 현지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의 정보를 믿으면 위험합니다. 미국은 작년 3월 달에, 5월 달에 이라크를 공격할 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9.11 진상위원회에서도 밝혀졌듯이 후세인과 알카에다 테러 조직이 분명히 연결되어 있고 후세인이 이라크의 알카에다 조직의 훈련 기지를 제공해야 했다. 그러므로 후세인을 박살내야 된다. 이게 부시의 전쟁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 전에 미국의 9.11 테러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부시의 보고가
전부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미국의 정보를 믿겠습니까? 그건 실무선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협조의 수준과 정부 차원에서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이런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그런 그 전쟁 명분과 같은 이런 문제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지에서의 실무 수준에서의 정보의 신뢰성을 어떻게 보느냐 이러한 질문을 저는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정보의 신뢰성을 질문하는 것은 현지에 파견되는 우리 부대도 테러 위협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여기 알자르카위가 배후된 테러 일지 보면 지나가는 선박도 자살 공격을 합니다. 우리 자이툰 부대와 서희 제마 부대에 자살 공격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막을 대책이 없습니다. 사전에 정보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선일 씨 피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추가 파병되는 우리 장병에 대한 안전조치, 예방조치, 그리고 전투 보호조치를 장관께서는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을 해야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감사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방심하지 않고 철저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 법무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네, 이라크가 현재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돼가지고 이 여행 금지제라도 실시를 해서 현지 있는 교문을 전원 철수를 해야 된다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비춰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전에 이 두 번의 납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실제로 납치된 분들은 정부 측에 보고도 하지 않고 스스로 그냥 거기에 잔입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런 사고에 대해서 국가와 정부가 정치권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에서는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출입금지 그리고 출입금지를 위반할 경우에는 강제 명령을 발동하는 그러한 이 법 제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는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만 이제까지 그게 법제화되지 못한 이유가 1차적으로 국민의 생명은 국민 자신이 보호하고 처분할 권리가 있는 기본권에 속합니다. 그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우리나라의 그 인권 존중의 그 국정 운영 철학도 존중돼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거듭된다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전쟁이 발생해서 자국 국민의 생명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정도를 요건화한다거나 테러 빈발 지역에 대한 정도를 엄격히 요건화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현재 이라크에 거주하고 주거하고 있는 어떤 취지의 말씀이신지 그 이상의 조치는 지금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다음은 박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종로 출신 박진현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선교사를 꿈꾸던 33살의 청년 김선일 씨가
이라크 내 무장 테러리스트들에게 무참히 살해되는 사건을 접하면서 충격과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온 국민과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피랍 살해 사건을 보면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숱한 의혹 때문입니다. 정부의 외교 시스템의 붕괴, 직무유기, 판단 착오, 정보력 부재 등 총체적 무능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APTV 뉴스의 비디오 테이프 논란은 이 정권이 자국민 보호라는 기본적인 의무마저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자국민 보호를 포기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정부가 참여정부입니까? 이 정권의 직무유기와 총체적 무능을 보며 과연 누가 정부를 믿고 해외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김 씨의 시신 송환 등 참극의 사후 대책에 최선을 기울이고 유가족과 국민들의 슬픔을 달래고 고 김선일 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보여준 정부의 모습은 한마디로 실망스러웠습니다. 특히 피랍 시기의 확인과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 행태는 정부가 고의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 왜곡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라크에 거주하는 단 71명의 자국민에 대해서 정부가 기본 보호 책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직무유기입니다. 우리 정부의 기본 철학이 무엇인지,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보호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외교 안보 시스템에 왜 구멍이 뚫렸는지, 정부의 정보력과 협상력 부재로 비극적인 사태가 초래된 것은 아닌지 명확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문제의 진상 파악을 위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몇 차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AP통신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입수해서 외교통상부에 문의를 했는데 그 대답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름을 가진 한국 교민이 이라크에는 없다. 또 어떤 다른 한국 국민도 실종이나 납치된 바 없다. 저도 지금 AP에서 보낸 이메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답이 사실이죠, 장관님?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떻게 외통부가 외신 매체에서 자국민에 대한, 한국민에 대한 신원 확인을 하는데 우리 외통부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 내용은 하여튼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제가 외교부에 자체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국민들께 전부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어떤 관계관이 이런 대화를 했는지는 나중에 밝혀지겠습니다만 예. 저는 우리 온 국민들이 대단히 실망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외통부가 기강이 이렇게 해해졌는가, 또 자국민 보호에 대한 기본 자세가 이렇게 안 돼 있는가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 관계자는 그 책임을 면키가 어렵습니다.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아울러서 동시에 AP 통신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그때 당시에 그러한 방법으로 제기를 하고 그것을 정부의 확인을 거쳤다고 한 것도 전 다소 그 의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P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떠한 그 방법으로 누구에게 이런 확인을 했는지 좀 그 문의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가르쳐 주지 않고 있는 이런 그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AP가 그걸 바그다드라는 특수한 그 지역에서 입수를 했고 거기에 분명히 한국인이라고 얘기를 한 내용이 나올 것 같으면은 그거를 가지고 분명히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서 확인을 하는 절차를 마쳤어야 되는데 누구라고 밝히지도 않고 일단은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걸 갖다가 그것도 여러 가지 그 김선일 씨에 대한 그 피납 사실이 6월 21일 날 전 세계적으로 보도되고 모든 일이 끝난 지금에 와서
그런 사실을 공개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가지 그 한국 정부에 대한 그 공신력과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태의 여러 가지 그 심각성 이런 거에 대해서 AP도 정확하게 내용을 밝혀야 될 그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APA 서울지국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한 그 이메일 내용은 사실과 틀림이 없다고 제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자국민 피납 여부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피납 사실을 알면서 이것을 숨겼다면 엄청난 범죄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직무유기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 그러한 직원이 있다면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다만 국가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은폐를 한 일은 절대 없다. 그런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김선일 씨 피납 시기를 언제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지금 추정으로 봐서는 5월 31일 오후에 부대를 나가서 그다음부터 실종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 처음 피납 사실을 알았습니까? 6월 21일 새벽 4시 40분에 카타르에 있는 그 우리 대사에게 알자지라 본사에서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한국인이 피납이 됐다는 이러한 비디오를 받아서 곧 방영을 하겠다 이런 점을 알려왔고 그것이 20분 후에 알자지라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방송이 됐는데 그것이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5시 새벽 5시입니다. 6월 21일 새벽 5시. 그러면 20일 동안 우리 정부는 몰랐다는 말씀이죠?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몰랐습니다. 예. 어제 외교통상부가 배포한 진술서가 있습니다. 가나무역 김선일 씨 피납 사건 경위인데요. 여기 보면 김천호 사장이 6월 4일부터 9일까지 현지인 직원을 풀어서 팔루자 지역에 급파해서 소재 파악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는 몰랐습니까?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예. 또 김천호 사장은 6월 10일과 16일에 미군 서비스 업체 AFFES 측에 억류 가능성을 타진하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다고 했는데 이러한 내용도 몰랐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김천호 사장의 이제 진술이 있은 후에 알아봤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AAFES라는 것이 아마 민간 미군에 대한 물자를 제공하는 이러한 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김천호 사장이 이 사람들한테 아마 부탁을 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이 혹시 미군 당국에 통보를 했다 이런 것으로 지금 와전이 된 것으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 와전이 됐다고 지금 보고 계신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피납 사건 경위에 김천호 씨가 사인을 하고 한 내용 중에 11월 16일에 이러한 미군 서비스 업체에 가서 타진을 했다면 미군 측에 알렸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확인하진 않았습니까? 예,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미군 당국은 미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들은 바가 없다. 이런 것이 미 국무성, 국방성, 중부사령부, DIA, 현지에 있는 CPA, CJTF 모든 데를 다 통해서 확인을 해서 우리한테 알려왔고 1차 알려왔고 오늘 아침에도 다시 알려왔는데 미국으로서는 받은 바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 예, 그런 얘기. 김천호 사장이 피랍되고 나서 4번 동안 알자지라 방송이 나오기 전에 예. 4번 동안 우리 한국 대사관을 방문한 건 사실이죠. 방문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직원들을 풀어서 피랍된 직원을 도처에서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이 김천호 사장이 대사관에 뭐하러 4번씩 갔습니까? 그 이유는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사관하고 여러 가지 연락이 있는 교포들은 대사관을 자주 방문할 수도 있겠고 그 방문 때마다 대사가 신변 안전을 조심하라 이런 점을 누누이 독려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그 기독교라든지 이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도 좀 유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점까지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지금 4번에 걸쳐서 1일, 7일, 6월 1일, 7일, 10일, 11일 이렇게 4차례 대사관을 방문을 했는데 대사관을 방문해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외통부 장관께서 확인한 내용을 그대로 대사도 만났고 아마 관계 직원들도 만난 겁니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한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모르십니까? 그 구체적인 대화를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그 요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 대사관에서 어느 시점에서 알게 됐느냐 그 측면에서 저들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어느 국민이 그걸 상식적으로 납득을 하겠습니까? 지금 직원이 납치가 돼서 경찰서, 병원, 인근 지역, 판루자 인근 지역을 샅샅이 뒤지고 다니고 또 혹시 교통사고를 당했나 또 대사관에 찾아가서 4번을 얘기를 하고 나름대로 테러 단체와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다 제쳐두고 다른 얘기를 대사관 만나서 4번이나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진술서를 보시면 본인이 자인한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 김선일 씨의 그 안전이 걱정이 돼서 특히 저쪽 그 중개인으로 나왔던 변호인이 절대 경찰이나 관계 당국에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자기가 협상하고 있는 그 상대 그 무장 단체 측에서 아무래도 안 알린 사실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춰서 자기가 아마 스스로 끝까지 구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대사관에는 연락을 안 했던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그 본인이 진술서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자기의 그 판단, 착오 이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본인이 뉘우치는 이러한 그 내용을 거기다 진술을 했고 특히 대사관이나 미군이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일을 갖다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분명히 진술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예. 이라크 바그다드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관이 있죠. 예, 있습니다. 평소 코트라 해외 무역관을 통해서 해외 정세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코트라에서 작성한 이라크 현지 동향 주간 보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4월 30일에서 5월 8일까지 작성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김천호 사장이 코트라 측에 제공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정보원 바그다드 무역관. 미군 측은 PX 물자를 공급하는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에게 5월 8일부터 인근국으로부터 물자를 들여오는 것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미국 측이 김천호 사장한테 조언한 이야기가 코트라 현지 무역관의 정보 보고로 들어와 있습니다. 김 사장은 5월 8일부터 미국이 새로운 군사작전을 벌이거나 저항 세력의 공세가 예상됨을 뜻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코트라 현지 무역관에 이 정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면 우리 대사관에서 대사를 4번을 만나고 본인 회사의 직원이 납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장관님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제까지 말씀드린 이상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선은 본인의 진술이 그렇고 그러한 내용을 전 그 언론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자신이 밝혔기 때문에 본인의 그러한 진술 이외에 저희들은 어떻게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선일 씨 납치 사건 수습 문제를 비밀리에 협의한 것은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오늘 대사하고도 제가 다시 국회 오기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만 그런 일은 없었다. 이런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건 앞으로 또 청문회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 것이 다 확인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본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지금 정부 당국, 특히 외교통상부와 김천호 사장 간에 밝혀지지 않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대사관과 말씀입니까? 네, 외교통상부와 우리 대사관과.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아는 바가 없는 없습니다. 것으로 저는 알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이라크 내 한미 공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책반이 파견되고 또 현지 우리 대사관에서 연합군 임시행정처나 미 다국적군 사령부와 예, 예. 어떤 정보 공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주 그 다국적군 사령부나 임시행정처는 물론이고 모든 가능한 정보처와 기관과 협조를 하고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공유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부 우방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 대사관을 찾아와서 제공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 본부나 다른 데에서 이 외무장관들과의 접촉이라든지 또 여기 주한 대사들을 통한 접촉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바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본국 정부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이러한 협조가 아주 기민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번에 얻은 구체적인 정보가 있습니까?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우리가 도움을 받은 미국 측으로부터의 구체적인 정보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그 정보가 여러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밝히는 건 좀 어렵다고 있었는데 생각합니다. 밝히실 수 없다. 지금 평소에 미국 측과 이라크 상황에 대해서 정보 공유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평소에. 한미 간에는 그야말로 그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외교 당국 또 군사 당국 또 정보기관 이런 간에 아주 긴밀한 그 업무 협조 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번 납치 사건과 관련해서 현지 정보력도 결여돼 있고 또 정보 공유도 잘 안 돼 있고 따라서 기본적으로 의존한 것은 가나무역 그리고 사설 경호업체 여기에 모든 접촉선을 매달리고 나머지 우리 협상 대표단은 요르단의 암만으로 갔습니다. 바그다드가 아니죠. 요르단의 암만으로 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르단의 암만으로 갔던 거는 일단 그 요르단이 이락과 관련해서 가장 가까운 나라이기도 하고 이 출입구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그 여러 가지 정보력이라든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우선 얻으려고 이렇게 갔었고 그러나 거기서 어떤 충분한 활동을 하기 전에 이 상황이 끝났습니다. 아울러서 이 현지 정보력이 어느 만큼 되는 것이 완벽한지는 뭐 여러 가지 기준에 다르겠습니다만 현지 정보력도 충분히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사설 경호업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거기에 의존했던 건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에 따르면 석방 교섭에 혼선을 줄 것 같다는 것이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손을 놓고 지금 얘기한 가나업체와 사설 경호업체만을 믿었던 것은 아닙니까? 바그다드에 들어가서 누구와 협상을 해야 할지 또 어떤 채널을 선택을 해야 될지 이것이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협상은 민간인들한테 맡겨놓고 국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암만으로 갔던 건 아닙니까? 절대 그건 아닙니다. 예. 그 대표단이 요르단에서도 많은 그 활동을 했고 그런 내용이 본부에 들어왔고 또 이 정보와 관련된 상당한 정보도 우리가 입수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다 무용한 이런 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에 이번에 김선일 씨를 살해한 그 무장 테러 단체 또 알자르카위 활동에 대한 또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정보 공유가 지금 어느 나라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주로 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 기타 그 주변에 뭐 요르단이라든지 사우디 또 영국 뭐 여러 나라들하고 지금 정보를 공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정보 공유는 한 적이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나타났듯이 이라크 내에 한국의 파병이 저주받은 미국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 한
제2, 제3의 참극은 계속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파병은 유엔 결의안 1511호에 따라서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는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되는 반인륜적 테러 행위가 자행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이 헛되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긴급 현안 질문을 종결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회의 벽두에서 제기되었던 의사진행 발언에서 제기되었던 문제 중에서 제가 미처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이 국회의 자세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경필 의원께서 지난번 대통령께서 개원 연설로 우리 국회를 방문해서 퇴장할 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과거에 우리 국회 관리가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할 때는 동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국회의장이 계속해서 본회의를 사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장석에 그대로 앉아서 대통령이 퇴장을 했습니다만은 개원연설의 경우에는 그 대통령의 연설로서 회의가 종결되고 또 그 직후에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같이 각 당 정당과 원내 대표들과 간담회가 이어지기 때문에 과거에도 예의 없이 대통령과 동행해서 같이 퇴장을 했던 것이 관리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하는 것은 외국 국가 원수가 우리 국회를 방문해서 연설할 때 어느 나라나 관례상 국회의원들이 퇴장할 때 박수를 치고 또 연설 도중에 박수를 치는 것이 관례였고 그것은 외국 국가 원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그 정도를 자국 국가 원수에 대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그 국회의 위상이 손상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회와 입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위상을 생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강조했듯이 17대 국회에서는 그것이 필요하고 제대로 된 위상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회의장으로서 국회 위상과 권위 그리고 입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위상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정당을 초월해서 국회의 위상과 권위를 지키는데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라크에서 납치된 한국인 인질 피살 사건에 관한 긴급 현안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